사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대단원 1단원 직권의 변화에 대해 배우고 무한 반복되는 과학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은 마침내 지구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대단원 2단원 여러 가지 힘 중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노트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힘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과학에서의 힘이란 과학에서의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운동 방향과 그리고 빠르기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도 과학에서의 힘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 나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어. 여기에서의 힘의 표현은 노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양이나 상태가 변했나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네요. 그럼 이 힘은 과학에서의 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힘을 합쳐 응원하자. 여기에서의 힘은 바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했나요? 역시 모양이나 운동 상태엔 변화가 없네요. 그럼 이 힘은 과학에서의 힘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아는 것이 힘. 여기에서의 힘은 학식이나 능력 따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했나요? 아니죠? 그럼 이 힘은 과학에서의 힘이 아닙니다. 그럼 과학에서의 힘을 나타낸 표현을 살펴볼까요? 과학에서의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 모양 변화 먼저 살펴볼게요. 밀가루 반죽을 누른다, 고무줄을 늘린다, 캔을 찌그러뜨린다, 종이를 찢는다. 모두 모양이 변했네요. 왜 모양이 변했을까? 바로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힘을 받으면 모양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밀가루 반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밀가루 반죽에 힘이 주어지니까 밀가루 반죽의 모양이 변화됐죠. 그래서 모양 변화는 바로 힘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힘을 받아서 운동 상태가 변화된 예를 보면 바로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자, 멈췄어요? 굴러가다가 멈췄어? 자, 그럼 빠르기가 변했네요. 자, 빠르기가 변했다는 건 힘이 작용했네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자, 멈춰있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사과가 아래 땅 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기가 빨라지는 변화가 있네요. 자, 빠르기가 변했죠? 이거 역시 힘이 작용했네요. 쌤이 좋아하는 아렘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서 더 빨리 달리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멈춰있던 자전거 뒤를 밀면 앞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동 방향의 변화도 있고요. 게다가 뒤에서 앞쪽으로 밀어줬을 때 자전거의 빠르기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빠르기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해서 운동 상태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한 예인데요. 투수가 던진 야구공을 방망이로 치면 순간 공의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동시에 변하게 되겠죠. 자,
야구공의 모습은 교과서 65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 테니스공을 예로 다시 들어볼게요. 테니스공이 라켓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오다가 라켓과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공의 모양이 사정없이 찌그러졌습니다. 그 다음 오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날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운동 방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모양도 변화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라켓에 의해서 공에 힘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변화는 공이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예로 자동차가 벽에 부딪혀서 자, 벽이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오다가 벽에 부딪혀서 멈췄어요. 그럼 자동차가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모양은 당연히 찌그러지겠고 빠르기는 0. 결국 멈추게 되겠죠. 그럼 모양이 변했고요. 운동 상태가 변했네요. 이 모든 변화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바로 힘을 받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들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에 의한 예입니다. 그럼 과학에서의 힘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바로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상자가 있어요. 자, 박스가 있어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오른쪽으로 힘을 주어서 당기고 싶어요. 자, 오른쪽으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힘을 자, 이렇게 힘을 받은 상자에 점을 찍고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의 시작점이 여기가 힘이 작용하는 지점. 그래서 힘의 작용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화살표의 방향은 바로 힘의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자, 이런 화살표와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어떤 화살표가 더 큰 힘을 나타낼까요? 네, 짧은 게 자, 길이가 나타내는 게 힘의 크기였기 때문에 짧은 게 작은 힘이고요. 그 다음 길이가 길수록 큰 힘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도 잘 봐두세요. 이 화살표 잘 봐두세요. 자, 다음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특정한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단위는 대문자 N이라고 쓰고 영국의 물리학자인 뉴턴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뉴턴이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뉴턴, 이거는 20뉴턴, 그 다음에 이것은 30뉴턴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서 배운 힘의 표시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게 만약에 10뉴턴이에요. 그럼 이 길이보다 2배 길어진 자, 이것은 20뉴턴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뉴턴보다 약 3배 정도 길어진 이 화살표는 30뉴턴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응용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5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는 교과서에 직접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체는 무엇을 받으면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한다. 자,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합쳐서 운동 상태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무엇을 받으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됐죠? 네, 바로
힘이었죠. 2번 달리던 자동차를 멈추게 하려면 무엇이 작용해야 한다? 달리던 자동차를 멈추게.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빠르기가 변화됐죠. 빠르기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해야 한다. 3번 당구대에 당구공이 굴러가다가 멈추었다면 당구공은 힘을 받았을지 설명해 보자. 자, 당구공이 굴러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이것은 빠르기가 느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빠르기가 느려졌다는 것은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작용해 당구공이 멈추었다 라고 설명해 두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힘의 정의와 힘의 표현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가 당기는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정리 후에 사진 찍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교과서 밑줄도 잊지 말아주세요. 교과서와 노트는 등교 개학 후 첫 과학 수업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끝!